역사는 한 여인을 두고 희대의 악녀라는 냉혹한 평가를 가차없이 내리곤 합니다만 과연 그 불꽃 같았던 삶 속에서 그녀에게는 오직 욕망과 배신, 그리고 잔혹함만이 존재했을까요? 조선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한 운명을 살았던 여인, 장희빈. 우리는 과연 그녀의 진짜 얼굴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 속 정형화된 악녀의 이미지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장희빈이 겪었던 지독한 사랑과 뼈아픈 상실, 그리고 권력을 향한 멈출 수 없었던 투쟁이 복합적인 감정선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녀의 진짜 이야기와 그 시대가 빚어낸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파헤쳐 보면서 강렬한 호기심을 넘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는 조선 숙종대 왕의 지독한 사랑과 파란만장한 운명으로 엮인 한 미천한 여인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본명은 옥정, 훗날 장희빈이라 불리게 될 여인이지요. 당시 조선 사회는 신분 질서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분을 벗어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고, 특히 궁궐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미천한 출신으로 주목받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장옥정은 역관 집안 출신으로 엄밀히 말하면 중인 신분이었지만 양반과 자제들이 득세하던 궁궐에서 그녀의 배경은 언제나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타고난 아름다움과 총명함, 그리고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기품을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궁궐에 발을 들이게 된 옥정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인으로 입궐했지만 그녀의 비범한 자질은 곧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카리스마를 자랑했던 숙종은 당시 궁궐의 정형화된 여인들과는 다른 매력을 지닌 옥정에게 강하게 이끌렸을 겁니다. 어쩌면 우연한 만남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궁궐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첫 대면이었을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그들의 첫 만남은 숙종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숙종의 총애는 빠르게 시작되었고 옥정은 순식간에 궁궐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왕의 눈에 든다는 것은 곧 권력의 정점에 다가서는 것을 의미했으니 다른 궁녀들과 내명부 여인들의 질투와 견제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시기와 음모 속에서도 옥정은 숙종의 마음을 굳건히 사로잡으며 승승장구했죠. 어두운 밤, 홀로 숙종의 처소로 향하는 옥정의 발걸음에는 어쩌면 설렘과 함께 불안감도 섞여 있었을 겁니다. 미천한 신분으로 감히 왕의 마음을 얻은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이 행복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말이죠. 숙종은 옥정을 통해 기존의 권위적이고 답답한 궁궐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느꼈을 겁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지적이고 대화가 통하는 여인이었으니까요. 왕은 옥정에게 깊이 매료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총애를 넘어선 낭만적인 사랑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궁궐의 금기마저 깨뜨릴 듯한 숙종의 뜨거운 사랑은 옥정에게는 더없이 달콤한 유혹이었을 테죠.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고 옥정은 숙종의 마음을 독차지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의 사랑은 언제나 가시밭길입니다. 특히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들의 시기와 질투를 견뎌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옥정은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 왕의 사랑을 쟁취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견제와 음모에 직면했습니다.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그녀는 숙종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달콤한 사랑을 영원히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랑이 그녀를 더 큰 욕망과 비극으로 이끌게 될까요? 이제 막 시작된 장희빈의 이야기는 앞으로 펼쳐질 파란만장한 삶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뜨거웠던 왕의 총애를 바탕으로 옥정은 과연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녀가 권력의 달콤함에 어떻게 취해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그림자들이 드리워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숙종의 뜨거운 총애를 등에 업은 옥정은 마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배처럼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미천한 신분이라는 굴레는 숙종의 무한한 사랑 앞에서 점차 무의미해지는 듯 보였죠. 그녀는 단순히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을 넘어 궁궐의 권력 구도에까지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의 지극한 사랑은 옥정을 빈으로 책봉하는 파격적인 결정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그녀가 왕실의 정식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옥정은 더 이상 궁녀가 아닌 엄연한 후궁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옥정의 승승장구는 궁궐 내의 오랜 질서와 전통을 뒤흔드는 일이었기에 당연히 많은 이들의 견제와 시기를 불러왔습니다. 특히 당시 국정을 이끌던 서인 세력과 그들의 지지를 받던 인현왕후에게 옥정의 존재는 눈의 가시와 같았을 겁니다. 인현왕후는 온화하고 덕망 높은 인품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숙종의 마음을 얻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반면 옥정은 숙종의 총애를 바탕으로 궁궐 내에서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고, 이는 자연스럽게 인현왕후와의 갈등으로 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여인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은 궁궐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을 드리웠습니다. 한편 옥정은 자신을 지지하는 남인 세력과 결탁하며 정치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왕의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강력한 정치 세력의 중심에 선 인물로 변모하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옥정은 숙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바로 훗날 경종이 되는 원자 윤을 생산한 것이죠. 왕실의 대를 이을 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궁궐 전체를 기쁨으로 들뜨게 했지만 동시에 옥정의 권력욕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왕의 사랑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고자 하는 더 큰 야망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원자 탄생은 옥정의 입지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숙종은 원자를 낳은 옥정을 더욱 귀하게 여겼고 결국 그녀를 희빈으로 승격시켰습니다. 희빈 장씨, 바로 우리가 아는 장희빈의 이름이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원자를 세자로 책봉하려 했고, 이는 당시 중전이었던 인현왕후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전에게 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궁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려는 움직임은 서인 세력의 강력한 반발을 샀습니다. 그러나 숙종의 뜻은 확고했고, 결국 서인 세력은 숙종의 노여움을 사대거 숙청당하는 기사환국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기사환국을 통해 서인 세력은 몰락하고 남인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치적 격변의 중심에는 바로 장희빈이 있었죠. 그녀는 이제 단순한 왕의 총애를 넘어 국정을 좌우하는 막강한 권력의 핵심 인물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기사환국의 여파는 인현왕후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숙종은 서인 세력의 반발과 옥정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결국 인현왕후를 폐위시키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궁궐의 폐위 교지가 내려지는 순간 정숙하고 온화했던 인현왕후의 얼굴에는 슬픔과 체념이 교차했지만 장희빈의 얼굴에는 싸늘하면서도 미묘한 승리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을까요? 그렇게 인현왕후는 중전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빈자리를 차지한 것은 다름 아닌 희빈 장씨였습니다. 미천한 역관의 딸로 태어나 왕의 여인이 되었고 마침내 조선의 국모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화려한 중전의 의복을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장희빈의 눈빛에는 과연 어떤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오랜 세월 감춰왔던 야망과 이제 막 손에 넣은 권력의 달콤함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권력은 때론 위험한 유혹과도 같아서 그 달콤함에 취해버린 순간부터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중전의 자리에 오른 장희빈은 이제 거칠 것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원자 윤을 세자로 책봉하는 데 성공했고 친정 오라버니와 남인 세력을 통해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점차 변해가고 있었죠. 왕의 총애를 바탕으로 중전의 자리에 올랐던 장희빈은 이제 그 총애가 예전 같지 않음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의 표정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변화, 혹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줄 알았지만 사실 그녀의 발밑에는 이미 균열이 가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모든 것을 손에 넣은 듯했던 장희빈의 앞날에는 과연 어떤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그녀의 빛나는 승리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숙종의 마음이 장희빈에게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궁궐 안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왕의 총애는 마치 갈대와 같아서 한번 흔들리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요. 아들 윤을 세자로 책봉하며 모든 것을 이룬 듯 보였지만 숙종의 시선이 폐위된 인현왕후에게 다시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과 함께 섬뜩한 절망감이 피어올랐을 겁니다. 한때 왕의 지극한 사랑을 받던 여인이었지만 이제 남은 것은 권좌를 잃을지 모른다는 위기감뿐이었죠. 폐위되었던 인현왕후의 복위는 장희빈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궁궐 전체가 인현왕후의 복귀를 환영하는 분위기로 들썩였을 때 장희빈의 처소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싸늘한 침묵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그토록 힘들게 얻어낸 중전의 자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아마 깊은 분노와 함께 주체할 수 없는 광기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사랑과 권력을 한꺼번에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낀 장희빈은 점점 더 위험한 길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아들, 세자윤의 지위마저 흔들릴까 노심초사하며 그녀는 신당을 찾아 은밀한 저주의식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두운 방 안에서 인현왕후를 향한 저주를 담은 섬뜩한 인형의 바늘을 꽂고 간절하지만 광기 어린 주문을 외웠을 그녀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소름 끼치는 장면이죠. 이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한 여인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광기의 발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기 어린 집착은 결국 비극을 가속화하는 칼날이 되어 그녀를 향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장희빈의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져갔고 백성들조차 그녀를 악렬하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기 시작했죠. 왕의 총애를 잃고 세자 지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외로운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한때 화려했던 중전의 위엄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비극적인 운명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잔인한 운명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이 행한 저주의식의 전모를 알게 되었고 이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었지만 이제 숙종의 얼굴에는 차가운 단호함만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자신을 찾아온 숙종 앞에서 장희빈은 아마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리고 애처롭게 매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숙종의 시선은 더없이 싸늘했고 그녀의 간절한 호소는 차가운 궁궐 공기 속으로 흩어져 버렸겠죠. 결국 그녀에게 내려진 것은 한 사발의 사약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손에 쥐었던 여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쓸쓸하고 비극적이었죠. 사약을 받는 장희빈의 얼굴에는 아마 고통과 함께 깊은 체념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한때 꿈 같았던 사랑과 화려했던 영화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아들 세자윤을 향한 애끓는 마음만이 가득했을까요? 그녀의 죽음은 숙종에게도 그리고 조선사회에도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습니다. 숙종은 사랑과 정치적 판단 사이에서 고뇌했을 것이고 조선은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이 남긴 충격과 교훈을 되새겼을 겁니다. 역사는 장희빈을 희대의 악녀로 기록했지만 과연 그녀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일까요? 미천한 출신으로 태어나 궁궐에 들어와 오직 자신의 힘으로 권력의 정점에까지 올랐던 한 여인의 불꽃 같은 삶은 사랑과 배신, 욕망과 집착이 뒤섞인 인간 본연의 복잡한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악을 행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욕망하고 갈등했던 한 인간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시대의 한계와 궁궐이라는 특수한 공간이 그녀를 비극적인 운명으로 이끌었을지도 모르죠. 장희빈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사랑은 언제 변질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의 선택은 과연 어디까지가 순수하고 어디서부터가 비극을 낳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기록한 그녀의 차가운 이름 뒤에는 뜨거웠던 열정과 처절한 절망, 그리고 한없이 나약했던 인간의 얼굴이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장희빈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한 인물을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을 깨닫고 인간 본연의 복잡한 감정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쓸쓸한 여운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